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사진 기술이 발명되자 대중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은 죽었다. TV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영화판은 끝났어. 인터넷으로 신문과 책을 읽게 되었을 때 대중들은 또 한탄했습니다. 이제 종이신문도 죽고 출판 시장도 없어질 거야.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그림시장, 영화관, 출판업계, 심지어 종이신문도 사라지지 않았죠. 다른 형태로 변신한 또 다른 세상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포기를 앞둘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계신다면 바로 내일 아침 뭔가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성장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정말 완연한 봄철인데요. 이렇게 그렇죠. 봄이 되면 또 꽃이 피고 또 새가 날고 뭐 잎이 나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또 제때가 있습니다. 또 성장도 이와 비슷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키는 한 번에 이렇게 쭉 자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랐다가 조금 다져주고 또 자랐다가 다져주고 하는 식으로 되는데 중간에 뭐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조금 저체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성장을 많이 하고 고등학교 가면 거의 이제 성장이 종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춘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되나요? 보통 사춘기 이전에는 1년에 한 5cm에서 6cm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1년에 5cm보다 적게 자란다면 이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키라는 것도 이렇게 꾸준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좀 자라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사춘기 스퍼트라고 하는데요. 네. 여자아이들은 이제 가슴 유방이 발달하면서부터 음모가 발생하기 이전에 생기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소가 커지면서 음모가 발생하기 전까지 나타나는데 여자아이들은 만 10세 정도에 보통 유방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11.5세 정도의 관 크기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후로 해서 제일 많이 성장하게 되죠. 요즘은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네. 아이가 어릴 때 네. 좀 키에 굉장히 신경을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유아기 때 키가 실제 성인이 되었을 때 키와 좀 연관성이 있나요? 보통 만 2살 때의 키가 성인의 키하고 상관관계가 한 80%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성장판이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 그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치료를 잘하거나 잘 먹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판이 열려 있는 그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에 봄에 우리가
모내기 하고 그러지 여름에 모내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적절한 자라기 위한 그 시즌 때 물 대고 해주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 성장이나 키라는 게 네. 호르몬이나 뭐 유전 이런 것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나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한 23%부터 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또 이게 호르몬 분비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 곳이 이 호르몬 분비를 제어하는 곳이 뇌하수체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 분비해 주는데 여기가 턱관절하고 아래쪽 치아 상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부종교합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치아가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또는 자세가 좋지 않거나 또는 뭐 잠자는 자세가 안 좋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치과적인 문제들, 턱관절하고의 문제들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또 뇌신경 9개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나 또는 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치료해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또 유전의 영향이 크다 이러면 네. 또 좀 부모님께서 좀 키가 작으시면 네. 아, 좀 내 아이도 좀 네. 작아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시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성장에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애기들이 갓난아기들은 하는 일이 먹고 싸고 놀고 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됩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하죠.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잘 봐야 되고 소변도 먹는 만큼 마시는 만큼 잘 나가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나가는 것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잘 노는 거 움직이는데 뛰어다니거나 걷거나 할 때 근육이나 이를 제어하는 신경계라든지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또 뭐 한쪽 발이 짧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동물들도 잘하는 걸 보면 서로 이렇게 운동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우 관계 속에서 좀 네.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환경적인 면에서도 비슷합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나 학교나 학원에서의 정신 심리적인 환경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잘 자는지를 봐야 돼요. 자는 거는 성장하는 게 거의 대부분 성장 호르몬이 이런 게 잠잘 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수면 습관이 좋은지 엎드려 자진 않는지 또는 코골이는 어떤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코골이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새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중간고사 있게 되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학업 스트레스나 아니면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그러면서 그게 적응하느라고 은근히 애들이 신경 많이 써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따라당하진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렇죠. 때문에 긴장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때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해 주시는 거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 아픈 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체온이나 아니면 호흡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뭐 비염이나 배 아프다 그러든지 아니면 대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키가 잘 자라기 위해서 먹는 네. 것들은 어떤 것들을 좀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성장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키가 크려면 뼈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근육도 네. 자라야 되고요, 신경도 자라야 되고요, 이걸 조절해주는 뇌도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필요한 부분의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그 각각의 영양소와 에너지들이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색깔, 오방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푸른색, 빨간색, 황금색 또는 노란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검은색이나 보랏빛 계열의 색들이 있는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야채 종류가 좋고요. 그리고 제철에 나는 거, 가능하면 향기가 좋은 거, 그리고 또 씨앗이나 줄기나 잎이나 뿌리를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보통 이제 키 커야 된다 그러면 네. 우유 먹으라 그러고 네. 멸치 먹으라는 얘기 네. 많이 듣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네. 키 큰데 좀 도움이 되나요? 약간 도움은 되는데 사실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유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우유만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곁들여서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에 칼륨이나 칼슘 종류들이 많지만 그게 또 이제 비타민 D도 같이 공급돼야 되고 또 이 단백질이 많기도 한데 그게 먹는 것만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거든요. 잘 흡수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 가지를 뭐 열심히 먹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먹는 게 네.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주력하면 좋을까요? 이제 성장을 하려면 뇌에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을 전달해줘야 되고 몸에서도 또 뇌로 조절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머리하고 몸통을 연결해주는 곳이 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목의 정렬을 맞춰주고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턱관절 상태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기에 거의 모든 치료 또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부분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성장이 하기 위해서 흠이 나 있는 곳을 메워주고 기울어져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약한 부분은 보강해주고 채워주고 그러면 더뎌졌던 성장이 따라가면서 더 크게 따라잡기 성장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뭐 턱관절이라든지 뭐 네. 그 외에 신체적인 부분이 좀 틀어져 있는 걸 네. 어떤 식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체크하는 방법들은 틀어져 있는 걸 뭐 서 있는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누워 있을 때 또는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일 때 척추의 모습 같은 걸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먹는지 또 네. 먹은 게 잘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애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운동을 하거나 뛰어놀거나 그러면서 너무 많이 써먹는 거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또 이제 자는 건 재충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죠. 특히 이제 호흡기에서 본다면 뭐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충농증이나 이런 만성감기 같은 게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되고요. 먹는 것에서는 이제 흡수가 잘 되는지 밥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는지 또는 대변 상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이게 대변 상태가 좋은지 설사하거나 변비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잘 때 엎드려 자든거나 또는 잠자는 동안에 코골이하거나 이갈이하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잠자는 동안에 바로 잘 수 있게 되고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려도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잠자는 동안에 아기가 만약에 운다거나 또는 잠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면서 좋아지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입맛이 없거나 또는 먹고 나서 아프거나 또는 뭐 혈액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변비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뭐 한약으로 음식으로 좀 부족하면 한약으로 채워주면 치료를 해주면 좋아지고요. 뭐 코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해주면 훨씬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자면서 코를 골거나 뭐 네. 이갈이를 하면 네. 이게 좀 수면에 방해가 되고 그쵸. 이게 성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네, 코골이 한다는 것 자체가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에 기도가 좁아지고 또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수면무호흡증이 되는 거고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지면 심장마비나 또는 돌연사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요? 네, 자동차 엔진에서 엔진룸에서 폭발이 잘 일어나려면 연료도 잘 들어가야 되지만 공기도 잘 들어가야 되는 것과 동일하죠. 공기가 안 들어가거나 공기에 들어가는 양이 죽거나 그러면 제대로 된 폭발이 안 일어나니까 힘이 딸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먹은 게 내 걸로 잘 흡수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숨 쉬는 게 같이 합쳐져서 필요한 곳으로 폐와 심장에서 섞어가지고 전신으로 보내주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되는 부분을 맞춰서 풀어주는 게 맞죠. 그리고 또 그 잠자는 시간이 네. 제가 듣기로 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네. 가장 뭐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네, 시간이라서 네, 뭐 네. 그 시간에 자야 된다. 네. 이렇게 저를 항상 어머니께서 어릴 때 설득시켜서 재우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자시에 해당하는데요. 네네. 12시 전후로 11시부터 1시 정도 사이 그 시간대가 원래 성장이 제일 좋은 시기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그 뼈의 기운들이 가능하게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전후로 자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패턴상 네. 또는 학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다면 잠을 잘 때 좀 어둡게 하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호르몬은 이제 잠자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잠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분비가 되니까 잠자는 절대 시간을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성인들도 좀 이 시간을 맞춰서 자는 게 훨씬 좋나요? 낫습니다. 아. 옛날에 뭐 지금은 전기가 많고 전기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예전에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하는 게 그거 비슷합니다. 사람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 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는 게 맞는데 이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게
변화가 돼 있으니까 변화에 네. 맞게 하더라도 좀 키를 좀 더 크게 하려면 좀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 치료라는 것이 네. 사실은 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논문들 찾아보면 한 달에는 한 0.5cm 이상 자라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한 달에 1cm 이상 자라면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1년에 10cm 이상 자라면 효과가 있고 또 성장 속도 차이가 치료 전이랑 비교해서 한 2cm, 연 2cm 이상 자라면 효과가 있고 네. 같은 연령대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자연 성장 속도, 자연 증가 속도가 비교했을 때 한 120% 이상 정도라면 성장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뭐 0.5cm만이라도 더 큰다면 사실 네. 뭐 키라는 건 네. 그럴 텐데 그러면 한방에서는 좀 성장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치료에는 세 가지 방법들이 있죠. 화학적인 치료, 약을 먹거나 또는 뭐 영양제를 먹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추나 치료, 물리 치료, 마사지 같은 구조적인 치료 같은 게 있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뭐 명상이나 수련이나 또는 기도 같은 이런 감정 또는 영적인 상담 같은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한방에서 많이 하는 치료들은 한약을 이용하는 치료와 그리고 침치료, 추나 치료, 또 턱관절을 이용하는 FCST, 턱관절 균형약 치료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죠. 특히 FCST 치료를 하게 되면 턱관절의 균형, 경추에 틀어져 있는 것, 또 뇌에 대한 자극 같이 좋아져서 뇌 척추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니까 인체에 내재되어 있는 성장과 치유 프로그램이 최선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서 네. 아이들이 키가 잘 자라게 되더라고요. 제가 치료해 보니까 자기가 키 크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잘 자라요. 좀 의지가 있는. 그렇죠. 의지가 있고 그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동참하는 애들이 잘 되는데 엄마 아빠가 막 키 키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키 안 커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효과가 좀 적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표준형 장치를 착용하게 하는데 이 턱관절하고 경추의 정렬을 위해서 착용시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했던 습관대로 뭐 틀어져 있는 자세 또는 뭐 턱을 갠다든지 하는 이런 안 좋은 자세들 같은 것들도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하는 자기가 키가 크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이런 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고치면서 따라와 주거든요. 네. 이 모든 치료는 2인 삼각 경기 같아요.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치료에 동참하는 경우에 치료가 훨씬 더 잘 나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뇌도 평안해지고 호르몬 분비도 좋아지고 또 뼈나이도 참 좋은 게 실제로 6개월이 지났는데 TBA 장치나 이런 표준 장치를 착용하면 뼈나이가 6개월이 아니라 4.5개월이나 5개월 이런 식으로 뼈나이가 늦게 가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주니까 네. 키가 더 많이 클 수 있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턱관절 균형약 치료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이런 성장 치료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잠이나 네. 뭐 먹는 것 이런 것은 확실히 좀 성장에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대변 상태를 가지고 뭐 소화기를 뭐 알아본다든지 이게 좀 네. 성장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나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네. 회사에 들어가는 원재료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균형을 보면 되거든요. 네네. 우리 몸도 똑같죠. 먹은 게 안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잘 쓰여지고 나서 몸이 상태가 좋은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변이 하루에 한 번 보는 거죠. 대변을 만약에 2, 3일에 한 번 본다. 그러면 혈액이 부족하니까 혈액 있는 체액이 부족하고 진액이 부족하니까 대변상에서라도 뭐 하나를 조금 더 빨아들여 가지고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대변을 하루에 두세 번씩 본다. 이거는 찜틀 역할을 해주는 대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의 상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상태를 보는 건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거의 대부분 한 90일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세포들을 내보내면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네. 대변을 통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은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호흡기 같은 것도 좀 성장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중요하죠. 사람이 안 먹고는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숨만 쉬고는 그렇죠. 얼마 못 가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뇌가 안정이 됩니다. 우리가 좀 긴장을 하거나 또는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심호흡을 하거나 또는 뭐 한숨을 쉬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뇌를 식혀주는 거거든요. 코를 통해서 들어간 공기가 뇌 바로 밑에 있는 저평골이라고 하는 뼈 밑을 지나가면서 뇌를 안정시켜주는 쿨링다운 시키는 순행식 장치가 있게 되죠. 호흡을 좀 적게 할 때에도 안에 있는 뇌척수액을 통해서 순행식으로 되는데
코를 통해서 하는 공냉식 장치가 호흡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호흡 기능이 좋아지지 않으면 감기라든지 비염, 축농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아드eno이드 전식증, 식증, 편도섬, 구강호흡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해주는 게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호흡이 네. 뇌로 연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뇌 질환이라든지 네. 뇌신경계 이런 것도 좀 성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합니다. 이 뇌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주의력 결핍증후군이나 운동틱 장애 또는 음성틱 장애 또 뚜렛 장애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면 이런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성장이 조금 더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되면 성장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뇌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과잉 행동이나 또 너무 많이 사용되거나 또는 근육이 구축되거나 숙여져 모여져 가지고 굽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이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뇌를 통해서 풀어주고 뭉쳐져 있는 근육을 같이 풀어줄 때 몸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척추 자세 같은 경우도 뇌에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운동도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혹시나 질환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결국에는 성장에 좀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성장은 결국은 한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자라는 거니까 네네. 어느 부분의 문제인지 호흡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화기의 문제인지 뇌의 문제인지 척추의 문제인지를 따라서 그 연관되는 척추들을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저질환으로 어떤 게 있느냐, 감기가 있는지, 감기가 오래됐다 또는 비염이나 있는지 아니면 복통이나 변비나 설사나 또는 틱이나 뚜렛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 두통이나 두드러기나 아토피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게 좋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경우에 처음엔 그 적을 먼저 물리치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리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벽을 보수하고 또 안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가다듬는 것처럼 우리 몸도 감기가 걸렸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감기를 낫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힘을 모아가지고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결국에는 순환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몸에 순환을 이루는데 그런 중심 역할이 되는 건 어디라고 보시나요? 박사님 입장에서는. 저하고 저희 학회에서 같이 보는 관점은 목표 1, 2번입니다. 특히 2번입니다. 척추 전체에 축이 있는 곳이 목표 2번인데 목표 2번은 척추의 특징에 분절적 특징에 의해서 상부흉추 2번 심장하고 같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네. 그 위에는 목표 1번이 머리에서 몸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관문 게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축이 맞춰지면 건물도 정상적이 되잖아요. 근데 축이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척추가 중요하고 척추 중에서 목표 1, 2번이 중요하고 목표 1, 2번이 뇌하고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들의 정렬들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표 1,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호흡기에서 흉추 1번이 기관지, 흉추 2번이 심장, 흉추 3번이 폐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되고 또 흉추 6번은 위, 그리고 흉추 12번이 소장, 그리고 허리뼈 1번이 대장하고 연결되고 허리뼈 2번은 맹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로벳 반응계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목표 4번이 틀어지면 아드eno이드 문제가 생기고 이 목표 4번은 허리뼈 2번하고 연결돼서 네. 맹장하고 연결되고요. 경추 5번이 틀어지면 경추 5번은 인후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는 또 대장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이 목하고 허리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또 목하고 허리하고 흉추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목표 1, 2번이 정렬을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정렬들을 맞춰주는 것이 결국에는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여러 가지 질환이나 질병들을 예방해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감기라고 생각하면 코나 또는 기관지나 폐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 코나 기관지나 폐를 지배하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가는 신경들은 척추에서 나가거나 또는 뇌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뇌신경과 척추신경을 나가는 곳이 제대로 나가는지를 조절해주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그 척추가 틀어지면서 사이에 있는 척추관으로 또는 그 신경들이 나가는 길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가 그 척추 사이로 또는 척추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눌리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뼈를 맞춰줘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면 부족한 공간을 넓혀주고 좁아져 있던 곳, 일그러져 있던 곳을 균형을 맞춰줘서 해주면 정상적인 기능을 가게 됩니다. 특히 이 목표 1번을 맞춰주면 뇌가 좋아지게 되는데 뇌에서도 그 사령부의 사령관에 해당하는 기저핵 부위가 좋아지기 때문에 틱장애, 또레장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죠. 약간의 뭐 학습, 뭐 증진 이런 효과도 좀 누릴 수가 있겠네요. 네, 좋아집니다. 뇌가 좋아지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근망증도 좋아지고 기억력이나 또는 산만했던 아이들이 덜 산만해지고 그리고 단기 기억 상실 일정이나 뇌진탕, 어지럼증 이런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뭐 실제로 좀 치료 사례 네. 연관된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기억에 나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예, 성장 호르몬 치료를 2달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오기 1년 동안에 2cm가 컸어요. 아, 네. 예, 2cm 컸으면 적게 큰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근데 이 학생이 치료받으면서 11개월 동안에 7.5cm가 자랐어요. 그러면서 비염이 있었던 것도 줄어들고 키도 커지고 몸무게는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키가 커지니까 아이가 좀 왜소했던 체격이었는데 예, 체격이 좀 더 커지면서 또래 집단에서도 이제 좀 잘 적응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이들 성장 치료가 가지는 그 부가적인 게 아이들 또래 집단에서는 체격이 어느 정도 있을 때좀 내침당하거나 조금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키가 너무 작거나 그러면 조금 무시하거나 힘에서 밀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예쁜 거 좋아하고 키 큰 거 좋아하니까 키 크고 늘씬해지는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학생 그럼 중학교 1학년의 여학생이면 네. 초경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였죠? 된 상태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생리를 시작을 한 상태에서도 이런 성장 치료가 좀 효과를 보나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즌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네, 것처럼 네. 초경이 시작했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남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나온 소아청소년과의 성장 통계를 보면 평균 키가 고등학생들은 한 4cm 정도 큽니다. 근데 중3 때 6cm를 커요. 그럴 것처럼 이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조금 1년 정도 빨리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초경이 지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크긴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여학생들은 거의 성장이 좀 저체되죠.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래도 희망적인 뭐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초경했다는 뭐 외부적으로 나타났을 때 초경하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끝나지는 좀 마무리 되는 게 부분이 좀 더 있고요. 또 척추가 틀어져 있는 게 있다면 틀어져 있는 걸 바로 잡아줬을 때 조금 더 성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초경을 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일그러져 있는 부분, 좀 균형이 안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운동을 별로 안 해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측만증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한 50% 정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틀어져 있는 거 맞춰줘도 아이들 키가 좀 더 큽니다. 저도 일 공부하면서 40 넘어서 키가 1cm 컸습니다. 정말요? 네. 숨겨져 있던 키를 찾으셨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자세도 좋아지고 하면서 나타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비염이 있던 친구 중에 11세 2개월 됐던 학생인데 주2회 치료받으니까 75% 149.7이었는데 4개월에서 4일 모자라는 동안에 5cm 자라서 86% 154.7cm 정도로 성장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호흡이 좋아지고 호흡이 안 좋은 거 비염이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목표 입원이니까 목표 입원을 정렬을 맞춰주면 비염도 좋아지면서 뇌도 안정화되면서 키가 커지게 된 케이스죠. 사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호흡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소변 자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빈뇨, 소변 자주 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소변을 하루에 13번씩 보던 애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근데 이 친구 치료 같이 해주니까 소변 보는 게 7, 8번으로 줄어들면서 7개월에서 5일 플러스 했을 때 한 7.6cm 정도 자라서 85%였던 키가 큰 친구였는데도 93%로 키가 더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치료해주면 뚱뚱한 애들은 좀 살이 좀 빠지고요. 네, 조금 말랐던 아이들은 살이 조금 더 크는 성향 영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걸 하는 애들,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게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이 느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뭐 운동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네. 좀 이게 고쳐지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턱관절을 이용해서 이 경추를 재정렬하면서 치료를 해주면 우리 FCT 턱관절 균형의학의 치료의 최종 목표는 뇌의 가소성 변화거든요. 그래서 네. 뇌를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ADHD나 또는 틱이나 뚜렛이나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고 또 특히 생각나는 케이스가 3월에 새 학기 시작하면서 반에 여자 학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틱이 생겼던 친구가 있었는데 운동틱이 치료되는 과정 동안에는 키가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치료가 끝날 때쯤 되면서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이 아이가 키가 그동안 못 자랐던 성장들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4달 8일 사이에 3.17cm 자라면서 59.26%였었는데 168.43%로 키도 많이 자라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장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성장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릅입니다. 두릅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두릅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두릅 나무는 주로 목재로 쓰여지는데요. 나물이나 약재 재료로 쓰여지기도 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생각나는 게 두릅이죠. 두릅나무에서 자라는 새순이 두릅나물인데요. 이거 채취해서 나물로 먹고 한방에서는 두릅나무 뿌리 껍질이나 줄기 껍질을 몸이 허약할 때 또는 위신경계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뇨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처방에 사용합니다. 혈당을 낮춰주고 또 암세포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뿌리나 가지를 달여가지고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피로 회복이나 중풍 치료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두릅은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효능이 있어요. 두릅에 특유한 향이 있는데 이게 정류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이 정류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몸에 활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칼슘과 함께 비타민 C나 C1이나 C하고 B1도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초조함도 줄여줘서 수험생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먹으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두릅은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두릅의 썬맛이 사포닌 성분 때문인데 혈중 지질이나 혈당을 낮춰줘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해주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 분비도 감소시켜줍니다. 네, 뭐 다른 효능이 또 더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두릅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 위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이 있으면 그걸 소화시키려고 위장이 많이 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운동하게 되니까 흡수도 잘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성질이 두릅이 좀 차갑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위암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릅이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좀 독이 있어서 데쳐서 먹는 게 좋고요.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설사나 복통이 자주 있는 분들한테 먹으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데쳐서 드시는 게 낫고 드실 때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매콤맛 나는 그런 양념이나 그런 음식들하고 겸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 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2 정도고요. 네. 몸무게는 72kg. 네. 연세는 74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증상이 궁금하신가요? 네, 어머님이 대장암 치료를 받은 지 지금 5년 됐거든요. 대장암 수술을 한 지가요. 네. 근데 손발이 지금까지 저리시다 그래갖고 머리가 어지러워갖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어떻게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나 해갖고 맡겨봤습니다. 이제 일단 손발이 저린다면 이건 이제 소화기 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그리고 대장이니까 소화기에서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어머님 같은 경우는 식사 잘 하시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식사랑 대변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도 전 문제가 없다. 대변이 너무 무르거나 또는 썰썰하시거나 그러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먹은 걸 내 걸로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손발이 차갑거나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 대변 상태 체크하는 거. 두 번째, 그래도 손발이 저리고 어지럽다고 하시면 목뼈 1번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지러운 게 목뼈 1번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이 운동 조금 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4, 5년 정도 되셨으면 걸어 다니시는 게 충분하는데 근육량이 적진 않은지 이런 건 이제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이 적을 때에도 혈액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이게 너무 많이 운동하거나 일을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혈액 소모량이 많아져서 충분한 혈액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어지러움 증상 중에 이제 빈혈이라고 그러는 게 혈액이 부족해진 현상인데, 혈액이 부족해진 건 아닌지 또는 귀에 문제 있는 건 아닌지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먼저 혈액 검사해 보시고 또 귀의 문제를 체크해 보고 나서도 또는 뇌의 문제를 체크해 봤는데 문제가 없다면 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혈액 상태하고 이비인후과 가서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아니라면 이 턱관절 치료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치료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치료하고 있는 분 한 분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대학병원에 가봤는데도 뇌에 문제가 없는데도 어지럽다고 하는 분이 목표 1번 치료해 주면서 정렬을 맞춰주니까 좋아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남편이요. 네. 그럼 남편분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5세고요. 네. 키는 170, 몸무게는 80.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편분께서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니, 남편이요. 한 10년 정도부터요.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머리가 어느 쪽으로 많이 아프세요? 앞쪽으로 아프신가요? 아니면 뒤쪽으로 아프신가요? 앞쪽으로 그렇대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길에서 은행잎도 좋다고 그래서 뭐 그것도 또 뭐 끓여서 먹어 마셔보고 그랬거든요. 네. 앞쪽으로 근데 머리가 아픈 경우는 소화기하고 관련이 일단 많고요. 이렇게 약간 예, 체격도 좀 있으신 걸로 봐서 그리고 예. 또 다른 증상 또 있으신가요? 뭐 그래서 또 대변은 그 어떠세요? 혈압약. 혈압약을 먹고요. 예, 예. 코피를 흘려갖고 응급실을 몇 번 실려갔었어요. 코피 열렸고요. 네. 네네. 코피 그런데 열렸던 뭐 양이 많았던가요? 많았어요. 아, 많았어요, 네, 양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몇 번 갔었어요. 한 서너 번요. 코피 나는 건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코피 나는 건 뇌 네. 내에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압력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코피를 통해서 압력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 예, 제한테는 두통이나 코피까지 같이 있었다면 이분 네, 이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1번은 네. 술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고기 종류를 많이 드시거나 고량주미 많이 드시거나 과식하시는 분이 아닌지 식사량을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좀 서늘한 네. 것들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변비가 있는지 체크해봐서 변비가 있으면 대변을 좀 더 잘 나가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두통이나 그 코하고 관련되는 경우들은 두통은 목배 1번, 코하고 관련되는 건 목배 2번의 문제예요. 이쪽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남편분께서는 좀 다혈질이거나 아니면 그런 성향이 있으신다면 운동 같은 걸 조금 하는 거, 운동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하고요. 좀 다혈질이. 예, 그 예. 운동을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뭐 테니스처럼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는 거. 네, 그리고 이 증상으로 봤을 때는 수영 같은 거 좋으세요. 좀 예. 서늘한 데서 시원하게 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또는 걷는 거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좀 시켜주거나 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에서 경쟁심이 별로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아, 이 몸에 열이 많은 분 같기 때문에 조금 위로 기가 이렇게 상충되면서 위로 열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생기고 하는 거라서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한 20% 정도 줄이시고 서늘한 음식들, 안 매운 거, 안 짠 거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낫죠. 혈압도 있으시기 때문에 짠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짠 거 먹으면 그 혈액양 전체가 올라가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네네. 땀을 조금 흘리는 것들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런 거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교차 요즘처럼 일교차 심할 때는 아침에나 새벽에 운동 나가실 때 좀 머리나 목이나 이런 등판 쪽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옷이나 바람막이 같은 거 입으시고 그래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 돼요. 찬데 나가면 우리 몸이 춥기도 하는 것처럼 혈관도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통도 잘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저희 신랑 상담인데요. 아, 네, 신랑분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38세고 네. 180에 65kg 정도 나가요.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예, 지금 제일 아. 궁금하신 증상이 어떤 건가요? 지금 몸이 이렇게 약간 그렇게 뭐 건강한 체질이라기보다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지? 한 달기마다 네, 몸살을 조금 하는 편이었긴 한데요. 네, 그 2월에 어지럼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3월 그 속이 좀 불편해서 네, 내시경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위염 식도염도 나오고 3월에 편도염도 오고 두통도 되게 심하게 왔고 두드러기까지 막 올라오고 막 이랬어요. 그 네. 몸이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더니만은 이렇게 뭐 약을 뭐 그래서 위염약도 먹었고 뭐 항생제도 먹었고 네, 두드러기 약도 먹고 스테로이드도 한 일주일 넘게 먹었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괜찮은 듯 했는데 네. 이제 몸에 이렇게 여드름 올라오는 것처럼 네, 이렇게 부분 몸하고 얼굴에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또 이렇게 어저께는 막 몸살이 막 이렇게 근육통 되게 그저께 바로 하고 딱 되게 심하게 근육통 오는 것처럼 네, 막 몸이 막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계속 이제 큰 병원에 가봐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을 해서 제가 안 그래도 어떤 방송이 일 나오길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네? 신랑께서 어떤 일 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몸을 심하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네. 환절기 네네. 때 몸살을 한다고 하면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딸리는 거거든요. 온도, 그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온도입니다. 그래서 네. 추우면 히터나 보일러를 트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죠. 좀 갑갑하면 창문 열고 그게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증상 중에 어지럼증이나 위염, 식도염, 뭐 두드러기 이런 건 다 소화기 관련 또는 소화기하고 관련되면서 소화기가 뇌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통도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는 거죠. 이거 음식 드시는 거하고 먹은 걸 내 걸로 흡수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건데 그게 조금 이제 정도를 넘었으니까 피부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소화기 쪽하고 목표 틀어져 있는 걸 같이 치료해주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살 기운 또 줄어들 거고요. 이게 현장에서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몸이 나타내주는 이 사인들은 지금 좀 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도가 조금씩 지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랑분 스트레스 좀 있는 분이세요. 식도염 같은 네, 좀 경우는 예민하고 스트레스 네. 좀 많이 받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네. 스트레스 받는 거 풀어주고 그리고 소화기를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면 당연히 다른 부분들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목표 1, 2번 틀어져 있는 거 맞춰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요. 이런 경우는 목이요? 목? 네, 목표 1, 2번 틀어져 있게 되면 어지럼도 생기고 몸살도 생기고 그리고 두통도 생기고 그리고 이 세로축이 이 목표 1, 2번인데 가로축은 흉추 5번, 6번이거든요. 흉추 5번이 간, 흉추 6번이 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위의 증상들 먹는 거 너무 이렇게 계절에 맞는 거, 제 체질에 잘 맞는 거 먹는 게 아닌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 피부나 얼굴 쪽으로 붉은 게 올라온다면 이건 내상 발반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소화기 쪽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겁니다. 어지럼증이 소화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화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몸에 이런 염증성 반응들도 올라오고 뭐 어지럼증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좋게 해주면 좋아집니다. 좀 어떤 음식들을 좀 먹거나 뭐 네. 먹지 말거나 하는 게 좋을까요? 안 먹으면 좋은 게 매운 거죠. 매운 거, 음. 기름진 거 이런 건 적게 드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네. 조금 뭐 무청이나 아니면 우리가 더울 때 먹는 것 같은 그런 음식들 있죠. 그런 거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늘한 느낌 나는 거, 시원한 느낌 나는 거. 서늘한 거. 네, 그런 것들 가능한 냉면 같은 거. 냉면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분 좀 예민하신 분이어가지고 향기가 좀 나는 음식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네네. 깻잎 같은 것처럼 그런 것들 향기가 있는 게 안정을 시켜주거든요. 뇌를 안정시켜주고 소화기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파리, 깻잎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 구운 고기 같은 종류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좀 적게 드시는 게 낫고 만약에 꼭 고기를 드셔야 되면 수육처럼 찐 거 이런 종류를 드시고 만약에 고기를 꼭 드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면 야채들을 많이 곁들여서 배추나 아니면 뭐 김치나 이런 것들 백김치 같은 거 많이 곁들여서 드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월남쌈 같은 거 드시면 좋겠네요. 그것도 괜찮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몸살처럼 이렇게 지금 아픈 것도 이렇게 다 소화기 쪽에 치료하면 예,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처음 나타나는 기운이 위기라고 하는 기운인데요. 그 기운이 떨어지면 계절 변화, 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신랑분 같은 경우는 좀 몸을 좀 따뜻하게 양말도 조금 두꺼운 거 입거나 아니면 워머 같은 거 하시거나 하시고요. 조끼 같은 거 입으시고 잠잘 때 좀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양말 신고 주무시고 그럼 좋겠네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좀 채워줘야 돼요.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턱이나 이런 쪽에 신경이 눌리면 뭐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그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한쪽으로 음식이 씻거나 또는 턱이 틀어져 있거나 돌아가 있거나 또는 부정교합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목표 1, 2번이 틀어지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서방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이 틀어져 있는 거, 신경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차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보이차 같은 거나 이런 차 종류를 드시면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죠.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 뭐 식사 전후나 뭐 식사하고 나서나 시간 내서 뭐 108배 절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음을 되게 가라앉혀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